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우리나라도 부스터샷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화이자만 대상입니다. 얀센 접종자는 아직 미정이고요. 모더나의 경우에는요, 미국에서 제약사와 정부 당국의 판단이 다릅니다. 자칫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우리 당국은요, 미리미리 판단, 준비, 이거 좀 미리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의과학자가 없는 한국이다. 그러니까 노벨상도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120년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따져보니까요. 의사 출신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연구할 경우 어떤 성과를 내기가 좀 더 수월하다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상자 200여 명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런 정도의 비율이 나왔다는 거예요. 초기 30년간은 80%가 의사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의대 한 곳당 연구를 하는 의사가 1년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구하는 의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기대한다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일보입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여당 경선 무효표 논란 끝. 그리고요. 이낙연 수용한다. 경선 결과 수용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런 입장을 어제 오후에 냈습니다. 어제 사실 오후 내내 굉장히 좀 뭔가 긴박하게 좀 움직였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확정. 물론 경선 끝난 지는 꽤 며칠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승복 선언이 안 나오면서 조금 이게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감정의 골이 깊어서 과연 원팀을 만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화천대유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름이 여러 번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요. 지금 이 기사는 동아일보가 실었는데 인척 회사를 통해 화천대유 돈 받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인용해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검찰이 계좌 추적에서 금전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동아일보에만 나온 기사라서 이거 좀 더 뭔가 설명 뭐 이런 게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인척이 하고 있는 분양사 김만배 씨에게 109억을 받았는데 20억 빌린 토목업체에 100억 상황. 뭔가 그동안 이런 얘기 나왔었죠. 그래서 액수가 좀 과다하게 넘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과연 어디로 간 건가? 혹시 박영수 전 특검 뭐 이런 의혹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대가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근데 이제 분양사 측 설명은요. 이거는 박이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다. 뭐가 이렇게 서로 빌려줬다 이런 설명이 참 많이 나오죠. 이건 추가적인 뭔가 설명, 해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일상회복위원회 첫 발을 디뎠다. 위드 코로나 4달 초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지금 위에 사진 보시면요. 일상회복위원회 첫 회의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 사진은 일부러 이 모습을 포착을 했겠죠. 이 두 명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아마 생각을 하면서 회의를 연 것 같아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한다. 이 로드맵을 이달 말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달 말에 내놓으면 4달 초에는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그렇다고 당장 마스크 벗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뭔가 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생생하게 해석해 주시기 위해 4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시고요.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자리에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키워드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14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형식적 원팀. 원팀 얘기 참 여당 내에서 많이 나왔죠. 경선 과정에서도 이 원팀 모든 후보들이 강조했어요. 자, 경선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원팀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지금 상황을 형식적 원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것 같지는 않다. 뭔가 이른바 화학적 결합 맞습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몸풀기입니다. 여야. 오는 18일과 20일 이재명 경기지사, 지금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죠. 출석하는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그에 앞두고 여야 계속 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풀기 하는 모습 같다. 이런 평가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탈탈 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본인과 관련해서 여야가 탈탈 털고 있다. 그러면서 강한 불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끈을 했습니다. 어제요. 그 내용 준비돼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마스크 쓴 위드 코로나입니다. 정부가 지금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간다고 밝히고 있죠. 그러나 마스크는 유지가 된다. 이런 입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상황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 경선 결과 승복한다. 이런 입장을 참 어렵게 냈습니다. 어렵게. 어제 오후에요. 보겠습니다. 이낙연 사흘 만에 승복. 정권 재창출 돕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죠. 그런데요. 그에 앞서서 이 입장이 나오기 전에 여기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 무효표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결정한 대로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이게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의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의 신청 기각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이 결정이 나오자 입장을 내서 승복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축하한다. 대선 승리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경선 결과 수용 입장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손 꽉 맞잡은 동지다. 이렇게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당무위원회가 끝난 뒤에 민주당 대변인이 설명을 좀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먼저 그 내용부터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 다만 향후 해당 당규에 대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개정한다. 라는 의결 주문을 의결했습니다. 자, 어저께 저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시간이 약간 흐른 뒤에 이낙연 전 대표 과연 어디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막 이 기자들이 막 수소문으로 다녔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입장문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승복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뭐 이런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어제 그 입장문 뭐 비교적 좀 길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이런 내용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의 위기다. 경선 승복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지금이 민주당 위기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요. 더 혁신하고 더 진화하고 뭔가 더 해야 된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리고 더 유능하게 가는데 힘을 모으겠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붙입니다. 뭔가 비유를 합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위기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 뭔가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뭔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뭔가를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의미를 짐작할 수 있는 얘기를 지난 8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미 했어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지자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정식이 나왔었거든요. 이 내용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알았던 민주당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곤 하다.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본인에게 낯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많이 속이 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경선이 끝나고 민주당의 혼란과 위기가 시작된다면 우리는 민주당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위기 얘기를 꺼냈어요. 아까 입장문의 후반부 내용과 이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뭔가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영걸 전 대표님.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8일 그리고 어제 밝힌 위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뭐 앞으로 대장동 바람이 그냥 장풍이 아니라 대장풍이 될 가능성이 대장풍이다. 많아서 대장풍, 그냥 장풍이 아니라 대장동 부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질지 모른다.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닌가 싶어요. 어제 이낙연 대표가 그 전 대표가 그 수용을 했잖아요. 수용을 했는데 뒤끝 있는 수용했어요. 뒤끝. 화끈한 수용이 아니라 뒤끝 있는 수용. 왜 일본 사람들 말에 하면은 예. 혼내하고 다떼마에가 있잖아요. 혼내는 진심이고 예. 이낙연 대표 뭐 주일 특파원도 했으니까 일본말 잘 아시죠? 다떼마에는 속마음과 달리 겉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예. 그런 마음이 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신문에 오늘 헤드라인에 다 이낙연 대표 승복이라고 했거든요. 예. 제목이 그렇게 나왔어요. 예. 잘 보세요. 승복이란 말 안 했어요. 수용이라고 그래서 수용. 수용. 수용하고 승복하고는 다릅니다.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수용은 알겠다 소리예요. 알겠다. 알겠다. 승복은 기꺼이 따르겠다. 알았으니까 기꺼이 따르겠다. 왜 충청도 말에 알겠다는 말 갖고 다른 지방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겪거든요. 충청도 사람 알겠다는 말은 당신 말을 알겠다. 근데 행동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뜻이거든요. 근데 다른 지방 사람들은 충청도 사람이 알겠다라고 하면 그게 오케이인 줄 알아요. 네, 괜찮다, 알았다가 달라요. 충청도 분들이 들으시면 우리 또 그런 건 아니어도 할 수 있지만 약간 뭐 그런 통념이 있다는 거죠. 제 고향이니까 제가 잘 알죠. 네, 이낙연 대표가 어제 그거는 알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에 그 나타난 거 수용, 승복이라는 말 안 쓰고 예. 또 당이 위기다. 이것도 지금 계속 대장동 바람이 예. 어떻게 불지 모르고 지금 그 얘기한 게 떨어진 거를 아직도 납득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저 정세균, 김두관 후보 표를 예. 사퇴한 이후에 무효로 하는 거는 그건 되지만 예. 그 이전 거도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그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59조 예, 1항하고 60조 1항하고 예, 또 예. 상충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흔쾌하게 좀 납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에 또 차이가 나서 위기라는 말, 승복이라는 말 안 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고 또 행동도 나타나잖아요. 예. 지금 칩거하고 있잖아요. 벌써 나왔어야죠. 어제 모습을 보이진 않았어요. 모습은 입장문만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또 누굴 만나거나 이재명 지사 만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앞으로 지방에 내려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뒤끝 있는 수용. 그래서 앞으로 이 당에 예. 그 상당한 저는 이 원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손을 내밀어서 원팀을 만드느냐. 그리고 또 대장동 바람이 지금 수사의 칼날이 예. 어디까지 좀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민주당은 태풍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 모습을 기자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낙연 캠프 해단식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모습을 좀 비칠지 어떨지 아직은 모릅니다.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자, 경선의 승자가 된 이재명 후보 그리고 거기서 이제 패자가 됐죠. 이낙연 전 대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원팀 구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명락 대화에 달렸다. 그러니까 명락 대전이라고 썼는데 이제는 명락 대화가 어떻게 되는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낙연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요, 이거 무슨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낸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오늘 낸다고 예정일 잡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당내 진통 한동안 이어질 듯하다. 그리고 이 전 대표 등 경쟁 후보 포함 단시간 내에 이 선대위를 이뤄내야 된다. 이게 과제로 남았다는데 명락 대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당 사흘 만에 형식적 원팀을 꾸렸다. 그러나 화학적 결합까지는 험난할 듯. 형식적 원팀 표현이 여기 나오는군요. 원팀인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가? 이거는 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정근택 전 부대변인. 네.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이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 캠프 분위기도 아실 테고 해서 네.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앞선 기사에 명락 대화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건 곧 만나는 거예요. 이재명, 이낙연 두 인물이 만나는 거. 지금 만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건 뭐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어찌 보면 승패가 갈리고 서로 예.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되지는 그렇죠. 않는다. 왜 그러냐면 마음도 추스려야 되고요. 어제 뭐 수용이 나왔습니다만 뭐 앞에 본 것처럼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축하한다. 예. 이재명 후보 축하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예, 그런 이런 얘기도 얘기도 밝혔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서 아마 지방에 가서 지지자를 만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어제는 아마 뭐 강원도에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들렸어요. 뭐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긴 한데 뭐 조만간 아마 연락은 저는 뭐 물밑에서는 하고 있을 걸로 보고 아직 있고요. 이낙연 후보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전화 통화나 이런 거는 안 한 상태입니까? 그것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직 아마 뭐 나오는 얘기는 했을 없고요.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당장 뭐 오늘 내일 이루어질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 예. 조만간 만나지 않겠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왜냐하면 예. 지금 어제도 뭐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온 분들이 전직 이제 당대표 고문부들이잖아요. 지금 상임 고문분들이죠. 그렇죠. 여기 사진. 이해찬 대표나 뭐 추미애 예. 대표도 어제는 안 나왔는데 이제 또 결국은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한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도 전 당대표잖아요. 그렇죠.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만나는 형식으로 될 수도 있어서 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만날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당장 뭐 잡힌 시간이 좀 기억은- 필요하다. 예, 왜냐면 제가 혹시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두 후보 간에 감정의 골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뭐 선거 과정에 좀 예. 지금 뭐 있긴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제 아마 그 이낙연 후보의 그 메시지가 보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수용한다는 게 아니라 축하하고 내 역할도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 정착을 하려면 서로 약간 한 팀이 돼야 된다. 이런 예. 의미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감정은 좀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찬호 교수님께는 추가 질문 이와 관련돼서 혹시요. 지금 정근택 전 부대변인 이재명 후보 캠프에 계셔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 거기 분위기 이런 거 감안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신중하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아직 잘 모르겠다.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앞서서 언론이 다룬 기사 보면 이거 좀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인다. 뭐 수용을 했지만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과연 그걸 맡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관심도 많거든요. 박찬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공동선대위원장 못 맡는다 할 경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해석 좀 해주세요. 의미를. 네. 사실 뭐 마음 같아서야 예. 수용 입장을 밝히고 나서 당장에 만나가지고 둘이 손잡고 예. 악수하는 사진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오면 가장 좋은 그림이겠죠. 그렇죠.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그게 그렇죠. 원래. 그런데 손을 들어주는 모습.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경선을 돌이켜 보면은요, 문재인 당시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그 다른 후보, 그러니까 당시 안희정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와 만나서 맥주 회동을 하는데 예. 5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것도 당시에 압도적으로 이겼던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지사 사무실 찾아가고 이재명 시장 집무실 찾아가서야 겨우 됐다. 겨우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내 분위기를 보면 압도적이었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의 후보를 한 팀으로 끌어들인다는 게 예.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고 예. 나서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소위 친문 세력과 감정적 골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의 경선은 그때보다 더 감정의 골이 훨씬 깊었고 예. 또 선을 넘는 발언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최소 뭐 일주일, 2주일 정도는 봐야 될 것 같고 나온다라 그러면은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근택 부위원장이 예. 부대변인이 하신 얘기도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그렇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사실은 쇠가 뜨거울 때 만지면은요 손만 뒤어요. 어느 정도 좀 식어야지. 지금 양쪽이 쇠로 치면 굉장히 달궈진 상태죠. 그렇죠. 지금 막 인직 경성 끝나가지고 흥분해 있는 상태인데 그거 만나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밑에서 물밑 조율을 상당 기간 하고 만들어진다면은 최소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런 호프 회동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정의 골이 풀려요.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를 뭐 집이든 자택이든 어디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이낙연 전 대표는 막걸리를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막걸리를 좀 한 통 들고 찾아가서 뭔가 푸는 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당장 지지자들이 오늘 가처분 신청 내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면 사실은 그건 또 이낙연 후보가 패장이긴 하지만 지지층을 좀 다독여줄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SNS에 이낙연 후보가 올린 글, 이 내용들에서 민주당이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이제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를 지지해주지 않는 민주당 당원이나 또는 국민들한테 보내는 글이 아니라 자기를 이제까지 지지하고 따라주고 격양돼 있는 지지자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체 이름은 민주당에 드리는 글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지자들한테 그렇죠. 하는 말이다. 지지자들한테 하는 말이 저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면 지지층들을 그대로 안고 다음 뭐 행보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걸 한꺼번에 톤 다운 시켜버리면은요. 이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등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 뭐 아까 잠깐 짚었는데요. 그 기사로도 나와 있어요. 이낙연 지지자 일부 계속 반발하고 있어요. 오늘 가처분 신청 낸다라고 예고했습니다. 3만여 명이 동참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에요. 그럼 또 이게 법원이 접수되면 법원이 이걸 받아줄지 어떨지 이거 또 기다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길이 열리잖아요. 당내 갈등 다시 불거질 불씨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어제 또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이해찬 전 당대표 5개월간 위기 여러 번 올 것이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상임 고문단을 만났는데 이해찬 전 대표도 만나서 뭐 얘기를 주고받고 한 자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고문단 상견례에서 이재명에게 훈수. 그런데 앞으로 위기 여러 번 올 것이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단단히 마음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고문단 만나는 모습,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모습,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설명들도 있었는데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화이팅! 저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우리 당 원로 고모님들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여러 번 위기가 온다. 그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후보로서 늘 귀를 열고 진인사 대천명이 아닌 진인사 대국민해라. 진인사 대천명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뭔가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건데 앞서서 위기 앞으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잘 대비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위기라는 얘기를 또 꺼냈어요 여기도. 그러면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말하는 위기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가 말하는 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위기가. 김재섭 전 비대위원 뭐 경쟁 정당 상황이긴 하지만 이 위기는 뭘로 보이세요? 결국 대장동 의혹으로 주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야당이 지적하는 내용 이외에도 국민 60% 이상이 사실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의 최종 후보인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계시는데 국민 한 60% 정도가 그 국민들의 여론이 있는 한 민주당이 이것을 과연 그냥 순탄하게만 넘어갈 수 있느냐. 물론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대장동 의혹 관련돼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생각이 이러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생각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또 이제 본선 경쟁이 되면은 훨씬 더 강한 상호간의 네거티브가
생길 것이고 예. 각 당이 총력을 다해서 그 부분을 집중 공격을 할 텐데 예. 이 부분이 당연히 민주당의 위기로 찾아올 수가 있고 그때그때 좀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아마 시사한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교수님께서는 이 위기는 아까 이낙연 전 대표의 위기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좀 다르죠. 이해찬 전 대표는 뭐 대통령 선거, 뭐 총선에서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본 분이에요. 예. 특히나 대통령 선거를 굉장히 전략통으로서 치러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변수가 있죠. 뭐 대장동 변수, 예. 고발 사주 변수 이런 것들로 인한 지지율이 출렁일 수 있는 국면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선거를 치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나와서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뭔가 또 새롭게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면서 경험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응하려면은 저는 그 위기라는 말보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귀를 열고 진인사 대국민회라고 그랬거든요. 왜 귀를 열라고 그랬을까요? 이제까지는 캠프 차원에서 측근들 중심으로 계획 세우고 풀었는데 예. 이런 모든 위기를 넘고 대통령이 되려면 귀를 열어야 된다. 넓게. 멀리 듣고 만나야 된다라는 예. 얘기예요. 그래야지 즉 지지층을 다 아우르고 캠프 주변 사람들, 측근 사람들만 얘기 듣지 말고 이제 대통령 후보 됐으니까 넓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예. 듣고 이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시스템을 갖다가 갖춰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귀를 열고라고 하는 말이 더 훨씬 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 들어왔습니다. 현구택 전 부대변인이 발언기 요청하셨거든요. 네, 뭐 짧게 어떤 말씀 아까 이제 준비하셨어요? 실수한 것 같은데 추미애 대표 참석 안 했다 그랬는데 참석했었고요. 여기 기사 보니까 예. 참석했다고 돼 있네요. 이름이 나와 네네네. 있네요. 네. 그리고 아마 이 뭐 위기라는 거는 뭐 선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 1개월은 뭐 조선 왕조 500년에 비견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많은 일이거든요. 진짜 별의별 일이 다 그렇죠. 벌어지죠. 예상 못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 예. 때문에 대장동 문제는 뭐 이미 알려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큰 이슈는 아니지만 예. 알려지지 않은 아니면 또 다른 위기들이 분명 올 수 있을 있죠. 수 있다. 그럼요. 예, 그런 부분을 염두에 선거를 많이 해본 경험에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대장동 얘기 이분이 쭉 뭐 말씀하시는 거 다 꺼내셨어요. 대장동 뭐 의혹과 관련된 거는.